갑자기 찍다가 화면이 나가버렸어요. 왜냐하면 전기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기가 다 날아가서 다시 찍으려고 지금 켰습니다. 그래서 앞에 찍은 거는 귀찮으니까 또 하긴 싫어서 그냥 일부라고 해서 올리고, 이건 2부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너무 흥분을 하면서 막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다시 차분하게 좀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찰자라는 이 말이 왜 나오냐 하면, 그게 무슨 방법이라기로 수련의 방법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관찰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링에 올라선 선수가 아니라 우리는 그걸 보고 있는 관객이다. 또는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좀 마음이 편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좀,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떻게 이 도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마음을 좀 편하게 살 수 있는 노하우가 무엇인가, 이것은 말해주는 겁니다. 어. 또 그게 진리라는 거죠, 한마디로.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보니까 사람들이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제자에게 전수를 해주는 거죠. 네, 선생님이 살아보니까 그게 그렇더라. 그게 그렇게 뭐 죽거나 뭐 잘못되거나 그렇게 되질 않더라. 그렇게 열심히 안 살아도 다 되더라. 오래 더 잘 되더라. 오래 더 끌어당겨지더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들의 이제 우리가 지혜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삼스카라라는 어떤 그러한 세상이라는 어떤 그러한 문명이라는 어떤 그런 것이 수천 년 동안 이어내려온 것이 있겠고, 또 하나는 뭐냐, 지혜의 혈통, 지혜가 계속해서 내려오는 그러한 지혜자의 삶이 또 있겠죠. 그런 것이 또 수천 년 동안 내려와서 종교도 되고 명상도 되고 한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시도해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또 가르치는 사람 나오는 거죠. 물론 이제 그 가르치는 걸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고, 그건 또 다른 겁니다. 예. 끌어당김의 선생이라고 해서 끌어당김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예. 왜냐면 그런 선생들이 그러면 자기가 돈을 그렇게 많이 벌었으면 자기가 그 끌어당김 선생을 계속 하고 있을까요? 안 하죠. 어. 돈이 끌어당김이 잘 안 되니까 돈을 벌려고 또 그런 영상도 찍고 하는 거예요. 선생이라도 해먹으려고. 진짜 국가대표 고수가 선생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선생들은 그런 고수 국가대표 유도 선수, 제가 유도 선수 해봤기 때문에 아는데, 그런 고수가 안 되고 하다가 보통 잘 안 되니까 지도자로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동네 큰 국가대표 지도자는 못 되고, 그러니까 동네 구멍가게였지. 그렇게 작은 도장을 열어가지고 이제 선생이 되는 겁니다. 그죠? 뭐 저도 그런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하여간 보통은 그런 수가 많고 진짜 선생은 거의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다 구멍가게 열어가지고 유튜브에서 그래가지고 그거 이제 그거라도 해서 밥 먹겠다. 뭐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이 많으니까 그런 선생님들의 말을 전부 다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국가대표는 아니에요. 국가대표급은 또 따로 있는 거죠. 하여간 그렇고, 어쨌든 간에 이제 예, 저는 어떤 그런 뭐 돈을 많이 벌고 이런 거보다는 어떻게 하면 좀 편하게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그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인생을 쫄아가지고 이 복싱도요, 항상 이렇게 막 부르르 떨고 이렇게 살면은 잘 안 돼요. 이길 수가 없어요. 복싱을 하려면 릴렉스라도 이용해야 돼요. 힘을 제대로 쓰고, 이게 페인트인지 진짜 공격인지 알아야만 제대로 또 싸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깨닫게 되면 꼭 삶이 막 고달프고 괴로워지고 이런 것도 아닙니다. 단지 어떤 분들은 어차피 그게 별거 아니니까 그냥 대강 살아도 된다, 이렇게 느끼는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어떻게 되느냐, 저는 좀 그런 타입이고, 아닐 수도 있죠. 왜냐면 인생이라는 거 어떻게 보면 더 재밌게 살까, 어차피 이게 다 사이버 세상이고 꿈이라면 꿈도 좀 재밌게 꾸면 안 좋나? 인생 영화 보는 거 좀 재밌는 거 보지,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 둘의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그렇게 살아도 되고 또 저렇게 살아도 되는 거죠.
근데 이왕이면 제가 느끼는 건 뭐냐, 이 우주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 그걸 알면서도 그래도 재밌게 사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게 더 흥겹고 좋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절망하실 필요 없어요. 지금 잘 못 나간다고 해서. 왜냐면 지금도 이게 뭐냐, 지금 제가 말하는 것 자체가 이게 사이버 아닙니까? 사이버. 지금 제가 이게 여러분이 저를 본다고 해서 저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죠? 보는 게 아닙니다. 사이버죠. 그러니까 이런 사이버 세상에서 우리가 살 때 어떨 때는 공포 영화를 보고, 어떨 때는 액션 영화를 보고, 어떨 때는 사랑 영화를 보겠죠. 그러나 꼭 사랑 영화는 좋고, 그다음에 뭐냐, 그러한 공포 영화는 나쁘다 이런 건 또 아닙니다. 그죠? 뭐냐면 어떤 영화든 끝이 나기 때문이죠. 끝이 나면 그냥 이 화면이 사라지듯이 그냥 사라지는 거죠. 어떤 꿈이든 결국은 끝이 옵니다. 그리고 나는 그 꿈의 주인공이 아니라 바로 그 꿈을 보았던 그러한 관찰자요, 영화 관객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떠한 꿈이 끝나든지 내 삶 속에서 지금 그렇게 괴로워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알게 돼요. 중요한 건 뭐냐, 결국 깨달음이란 무엇이냐, 저를 동일시하지 않는 것.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과 나는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실제로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리고 더 재미있게 살 용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마치 게임 속 세상에서 좀 더 즐긴다고 해서 뭐가 어떻게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실제로. 그러니까 자기 삶을 좀 이렇게 내려놓고 게임처럼 생각하면서 그렇게 조금 여유있게 살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결국 중요한 건 여유있게 사는 거예요. 돈이 많든 적든 그래도 여유있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괴롭게 살지 말고, 그렇게 싸우지 말고 좀 여유있게. 그죠? 그러면 미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정신병이 안 드는 거예요. 정신병이 들었다가도 좀 여유있게 돼요. 정신병이 무서운 게 아니라, 치매가 걸리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암에 걸리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바로 내가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가 아닌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50년을 살든 3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1000년을 살든 불행하게 살면 무슨 재미가 있나요? 왜 항상 이렇게 막 힘을 주고 있나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깨달아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좀 편하게 살자는 거죠. 그리고 깨달고 나면 뭐냐, 판이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움직이는 게 보이기 때문에 더 오히려 마음 편하게 릴렉스 돼가지고 고수가 될 수 있는 거죠. 이 삶을 어떻게 살지에 대한 노하우가 더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끌어다면 오는 거죠. 그래야 더 뭐를 또 시도할 수 있겠죠. 항상 시도하지 못하고, 항상 나이가 들면 항상 나는 벽을 쌓고 혼자서 고독사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고독하면 뭐냐, 또 새로운 걸 시도할 수도 있고 공부도 할 수 있고, 나이가 들어서 꼭 뭘 하지 말자 이런 거 말고 또 재밌게 방법을 시도하고, 나는 이렇게 하면 나 망해, 난 죽어, 난 혼자 집에서 혼자 죽을 거야 이렇게 하지 말고 놀러 다닐 수도 있는 거고, 사람도 만나고. 사람 안 만나도 어떻습니까? 또 사람을 만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난 혼자인 적이 한 번도 없고, 실제로는 그런 걸 깨닫는다면 또 혼자 있는 걸 즐길 수도 있겠죠. 그렇게 우리가 자기를 좀 내려놓고 살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깨달음의 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깨달음이 무슨 대단한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모든 세상의 어떤 노하우들을, 릴렉스하는 법, 뭔가 좀 편하게 사는 법, 이런 것은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고수가 돼 잘 싸우냐, 이런 길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사실은 어떤 끌어당김의 법칙조차도 그런 거를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수련하죠 보통. 그러나 깨달음의 길이라는 건 무엇이냐, 바로 그런 것조차도 이미 판이라는 거예요. 짜놓은 판이지 실제로 존재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물론 다 있죠. 모든 게 다 꿈처럼 같은 세상이 지금 존재하고 있죠. 그건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원래의 나는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 안에 끌려 들어가지 않고 내가 나름대로 어떤 인생의 노하우로서 내가 마음을 편안히 하고 그렇게 해탈하는 마음으로 산다면 그것이 훨씬 더 재밌게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끝은 바로 영원한 생명이다. 어. 우리의 삶이 더 이상 무의미하지가 않다는 거죠. 무의미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원래 나로 산다는 것은 바로 거기에 모든 시간 공간을 초월하는 이제 그것은 약간 이제 좀 너무 넘어간 얘기지만 어쨌든 간에 그러한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이 무의미하지 않겠죠. 예. 그러나 이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어떤 카르마에 갇혀 가지고 이 세상에 어떤 그런 뭐라고 하나 주는 그런 원래부터 존재하지 않던 자연이 아닌 무언가가 내게 주입된 대로 살아가고 그것에 미쳐서 사는 것은 결국은 끝에 남는 열매가 없다.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거죠. 원래부터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여간 뭐 중간에 끊겨가지고 이런 얘기 하긴 했는데 어쨌든 간에 제 나름대로의 그 삶의 노하우를 여러분께 약간 제시를 해드렸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 되게 힘든 마음으로 세상을 살고 계시다면 점점 더 이 뭐라고 하나 복싱 시합처럼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고 싸움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나를 지금 누가 갑질하고 있다면 그것이 그 사람과 나가 지금 싸우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더 정진을 해보시라. 저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그 진실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는 내가 그 사람과 싸우더라도 나는 내가 싸운다기보다는 나의 아바타와 그 사람의 아바타가 싸우는 것을 깨닫게 되고 사실은 뒤에 우리가 그 사람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사실은 우리는 뒤에 서서 그거를 보고 있는 관객들이고 청중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고 모두가 하나라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겁니다. 점점 더. 그렇게 되면 그 싸움에 여유가 있게 돼요. 그리고 좀 더 재밌게 세상을 살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에게 그 값진 그러한 깨달음의 결과로서 우리에게 바로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삶이 아니고 단지 뭐라고 할까 그냥 끝없는 어떤 그런 깨달음이 없다면 끝없는 그러한 그 꿈속에서 깨지 않는 그러한 존재가 되겠죠. 항상 꿈만 꾸고 살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영원한 잠 속에 빠져 있는 어떤 그런 삶이라는 게 어떤 큰 의미가 있을까요? 그죠? 그렇게 우리가 어떠한 진정한 삶에 대한 삶을 살면서 의미가 있는 그러한 영원한 생명 안에서 우리가 함께 우리가 거한다는 걸 이해하게 우리가 스스로 되었으면 그러면 더 우리에게 더 유익이 된다. 그리고 우린 더 이상 보통은 싸우는 사람보다는 이제 당하는 분이 많으시니까 그쪽 편에서 얘기하면 더 이상 도망갈 필요가 없다. 그냥 잡아먹히면 돼요. 잡아먹히면 그 영화는 끝나겠죠. 그러나 여러분은 죽지 않습니다. 절대로. 먹혀도 살아요. 영원히. 접어먹혀도 여러분은 승리합니다. 항상. 절대로 쓰러지지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한마디 드리고 끝낼게요.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넘어진 것 같으면 넘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은 것처럼 보이나 다시 부활한다. 어. 성내는 것 같지만 성내지 않았다는 거죠. 좌절한 것 같지만 전혀 좌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변한 건 없었다. 항상 그래서 그 본질 그 자체로 그 사람은 항상 일어나고 항상 승리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흔히 말하는 죽음과 부활의 의미예요. 그것이. 그럼 오늘 여기서 2부를 1부는 이제 놀라지 마시고요. 1부는 이제 갑자기 끊겼는데 이건 2부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2부를 마칠까 합니다. 그럼 또
안녕히 계시기를. 아디오스.